네, 이번 단어는 도함수 활용하는 단어, 접선 방정식 단어인데, 우리가 그 직선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지나는 점과 기울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y는 fx 위에 어떤 점이라고 했을 때 a, fa라고 쓸 수 있겠고, 그리고 그때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기울기를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f'a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기울기를 f'a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어떤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이제 직선 방정식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고, 그다음 지나는 점이 이제 a, b라고 생각했고, 여기는 a, b 대신에 이제 함수값 표현으로 fa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자, 이그젬플 30번 어떤 이제 2차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 물으면 답하여라.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먼저 이제 도함수로 이렇게 구하죠. 순간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분을 했고요. 미분해서 도함수 구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니까 도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똑같은 지점이죠. 거기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나는 점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함수값 f-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 함수값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5네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제 1번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3. 따라서 직선 방정식 마이너스 3 기울기 같고, 지나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 풀어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들 중에서 이그젬플 30번 문제를 바로 풀면서 볼 건데, 어떤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졌죠. 3차 함수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2라고 딱 특정을 해줬죠.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도함수부터 구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3개의 인수의 곱으로 함수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해서 하지 않고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쓰고, 이거 순서대로 여기를 1, 2, 3이라고 하죠. 1, 2, 3이라고 했을 때 여기 2번, 3번 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2번. 곱의 미분법 3개짜리 곱의 미분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식으로 씁니다. 가로식으로 쓰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를 얻어내면 계산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갖고. 그래서 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찾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A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 2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A라고 놔둬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그냥 A가 0하고 2라고 나와요. 그래서 A가 0일 때 지나는 점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래 함수식 fx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0,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라고 하는 값에서 지나는 점좌표는 2,0이 나옵니다. 즉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접선 방정식이 y는 2x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y는 똑같이 기울기가 2죠. y는 2x-4라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여기가 x가 0인 지점, 여기가 x가 2인 지점 해서 접선 방정식을 구한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y는 2x 이런 식으로, 여기도 y는 2x-4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그젬플 32번은 이번에는 이 점이 함수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점도 그렇고 이 점도 그렇고 함수 그래프 외부에 있는 이제 점을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저기 함수 fx 위에 어떤 접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쓰고, 기울기, 그때 순간 기울기도 이렇게 미지수로 씁니다.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가진 채로 그러고 쭉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 방정식을 일단은 썼어요. 미지수 a를 포함한 채로. 그러고 나서 이 접선 방정식이 어딘가에서 2,-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2,-2를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어떤 a에 대한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풀면 a 값을 찾게 되죠. 이 a 값이 바로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접점의 x 좌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접선 방정식을 써주면 되는데, 이 a 값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0 또는 4를 그냥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7x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1,3인데 이 1,3을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1,3을 이제 각각 한 번씩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는 나오는데, 이제 가만 보시면 이제 접선 방정식 쓰기 전에 실제로 이걸 1,3을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이 실수 a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 1,3에서는 주어진 이 2차 포물선에서 접선을 그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차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예요. 2,-2의 위치를 가늠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보시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얼추 2, 마이너스 2의 점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또 접선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x 값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 지점쯤에서 1,3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포물선 휘어지는 이 안쪽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접선도 지금 그을 수가 없는 거죠. 포물선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의 한 점에서 무조건 다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그젬플 33번 곡선 두 개가 주어졌고요. x가 3인 점에서 공통으로 접선을 갖는데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접선을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끌고 옵니다. 일단 같은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1번에서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9a 더하기 b는 9-15 더하기 6. 그래서 요거 풀면 b는 마이너스 9a. 그 다음 2번 식에서는 6a는 6-5.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하나 얻어내서 여기서 a의 값은 6분의 1. 따라서 a하고 b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가 있는데, 로레 정리, 수학자 이름을 딴 로레 정리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닫힌 구간이 주어지고, 먼저 연속성에 대한 언급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 끝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이 주어지는데, 그 양 끝점을 제외하는 이유는 미분 가능성에서는 미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구간의 끝나는 지점에서는 좌미분계수 혹은 우미분계수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점 하나를 이렇게 제외시켜서 그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냐면 그림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끄러운 곡선이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양 끝에 끝단의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중간에 순간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 얘기가 이제 로레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끝단의 이렇게 높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최소 한 군데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로레 정리죠. 이그젬플 34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고요. 2차 포물선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닫힌 구간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로레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게 순간 기울기가 반드시 0이 되는,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배울 텐데 극대, 극소 이런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 뜻이니까 먼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롤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함수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요. 이 함수의 양 끝 단위의 높이가 같은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구간에서 양 끝 단의 높이가 같죠. 그러면 순간 기울기가 0 되는 데를 찾기 위해서 먼저 도함수를 이제 구하죠.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지점을 찾아주면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번엔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는 로레 정리를 조금 확장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건너뛸게요. 로레 정리를 그대로 이어봤기 때문에 연속성, 미분 가능성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써놨는데 FA하고 FB가 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요 조건이 이제 아까 저기 롤의 정리하고 차이점이죠. 롤의 정리는 시작점과 끝점의 그 높이가 서로 같았다면 평균값 정리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평균 기울기가 A서부터 B까지의 이런 평균 기울기가 나올 텐데, 평균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 기울기가 적어도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평균값 정리 역시 매끄러운 곡선 형태이고요. 그리고 함수의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기울기와 똑같이 평행한 순간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데,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이런 것처럼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평균 기울기가 같은 순간 기울기가 반드시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샘플 35번 어떤 2차 함수 주어졌고요. 미분 가능한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닫힌 구간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킵니다. C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평균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평균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과 동일한 순간 기울기, C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찾아갖고 와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산하면은 C의 값은 2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가 왜 유명한지 조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얘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따름 정리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콜로레리, 콜로러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따름 정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거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확보되어 있고, 요 얘기죠. 핵심적인 얘기는 순간 기울기 값이 모든 x 값에서 0이 나온다면, 순간 기울기가 그 구간에서 모두 0이라면 fx는 상수함수이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점에서 다 그렇대요. 모든 점에서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x축과 계속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 이 얘기인데, 증명하는 과정 보시면은 점 하나를 뺍니다. 요런 식으로 반 닫힌 구간이죠. 혹은 반 열린 구간.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x 값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x 값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평균 기울기도 표현해야 되고 해서 처음에 있는 a 포인트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평균 기울기를 만족하는 순간 기울기가 a와 x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프라임 x 어떤 x에서 순간 기울기가 0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f 프라임 c의 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순간 기울기와 뭐가 같아야 돼요? 순간 기울기와 평균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평균 기울기도 0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고 평균 기울기를 잡아도 항상 기울기가 0이 나오니까 함수값이 계속 쭉 일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므로 상수함수다.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증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항상 등호를 생각하면 왼쪽에서 오른쪽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증명은 반대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간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평균 기울기도 고정되어 있다. 이럴 것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따름 정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줬어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두 개의 함수가 도함수끼리 서로 같아요. 도함수끼리 서로 같으면은 실제로 fx하고 gx는 어떤 상수항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증명하는 거 보시면은 fx와 gx를 하나로 묶었어요. 빼기로, 뭐 덧셈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어떤 함수 hx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미분했고, 도함수 구하니까 이제 미분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구해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F'하고 G'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H'X는 항상 0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따름 정리 1번에 의해서 도함수 값이 0이면은 hx는 그냥 상수함수라고 우리가 따름 정리 1에서 방금 증명을 했거든요. 따라서 hx 자리를 c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진짜로 fx하고 gx하고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만한 교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f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gx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은 지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순간 기울기가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뭐죠? 네, 도함수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그대로 수평 이동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그젬플 36번. 사실 이 따름 정리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조금 의미가 새롭죠. 원래는 이제 적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미분이 조금 나중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평균값 정리가 이제 굉장히 막 별 내용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수학에 있어서 많이 다뤄지는 데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도함수가 이제 어떤 상수함수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1차 함수가 되는 거를 보여라. 이게 뒤에 나중에 이제 적분 가면은 다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적분을 배우기 이전에 이거를 순수하게 미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떤 함수 gx라고 하는 함수를 줬고요. 이 gx를 강제로 이러한 1차 함수꼴 ax라고 이제 설정을 해요. 일부러.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끼리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도함수하고 여기에서 도함수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끼리 이렇게 똑같은 함수로 맞췄다. 따름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도함수끼리 서로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수항 차이만 나게 되는데, 따라서 gx가 원래 ax였으니까 이 ax에다가 상수항 하나 더 주면 그게 fx다. 써놓고 보니까 1차 함수가 되더라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프라임 함수가 이제 x, 근데 fx가 0,2를 지나는 함수. 이것도 이제 뒤에 적분 문제를 풀면은 적분 단원에서 이제 너무 뻔한 문제들이죠. gx를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잡아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적분이죠. 그래서 도함수끼리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따름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상수항 차이만 나더라. 얘하고 상수항 하나 더 갖고 있으면 되더라. 자, 그런데 이때 0,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미지수 C까지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죠. 0,2를 대입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아낸 함수 모양이 이런데 사실 우리는 적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값 정리를 적당히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분을 충분히 유도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